안녕하세요. EBS 제5회 모의고사 두 번째 시간 1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업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5개월 동안 휴업을 한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등록관청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틀렸네요. 1번이 정답입니다.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해야 되죠. 3월 초과 무단 휴업을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6월 초과 무단 휴업을 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할 수 있죠. 그래서 5개월 휴업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3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맞고 3번 개업공개사가 휴업을 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6월 초과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징집으로 인한 입영, 치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그 다음에 임신, 출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외에는 6월 초과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4번에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개사는 휴업기간 중이라도 다른 개업공개사의 소속공개사가 될 수 없다. 이중소속은 휴업기간 중이든 업무정지기간 중이든 절대 이중소속은 안됩니다. 이중소속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문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가 휴업신고를 한 후 재개신고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그렇습니다. 3월 초과 무단 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모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6월 초과 무단 휴업만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자, 기억해 보니까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했는데 연수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실무교육. 모든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의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니까 1억 원이라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디귿에 가설건축물은 안됩니다. 무허가 건축물, 가설건축물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들렸고 리얼에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물론 대표자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미엄, 중개업 및 토지 개발에 관한 상담을 업으로 영유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내용이죠. 2번이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속중개계약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전속중개계약과 관련해서 틀린 것. 1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려는 개업공개사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고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법조문에는 보관이 아니라 보존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관, 보존 구분의 실익은 없죠. 그래서 3년 동안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이고요.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7일 이내에 공개해야 됩니다. 예, 7일입니다. 정보 공개 7일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개업공개사는 중개 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 체결에 따른 의무사항과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미리 설명해야 된다. 미리 설명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죠. 미리 설명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 적혀져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 따라서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하면서 전속중개계약서를 보면은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이상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적혀져 있죠. 미리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고요. 4번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 3월입니다. 다만 개업공개사와 의뢰인이 합의하여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전속중개계약이나 일반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일반 중개계약 표준 서식도 원칙 3개월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개업공개사의 소요된 비용을 의뢰인이 지급할 의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유효기간이 경과됐다고 되어 있죠. 유효기간 경과되고 나서는 위약금도 그 다음에 소요된 비용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소요된 비용은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개업공개사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한합니다. 자, 다음은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확인 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가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 전에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은 의뢰 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2번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소방, 열공급 및 진동은 개업공개사가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확인 설명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했는데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우리 핵심 비교 정리 6번에 보면은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거래 예정 금액, 중개보수 산출 내역,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환경 조건, 입지 조건, 취득 관련 조세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 열공급 및 진동, 진동은 환경 조건이죠. 예, 그 다음에 소방, 열공급은 시설물의 상태입니다.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는 중개 완성되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확인설명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개 완성된 때에 중개 완성되어 계약서 작성하는 때에 계약서 작성하는 때가 중개 완성 계약 성립 같은 말이죠.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된다니까 쌍방에게 교부입니다. 교부는 쌍방에게 교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중개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개업공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중개보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확인 설명을 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5번 개업공개사의 중개사물에 대한 확인 설명의 상대방은 권리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네, 그렇습니다. 확인 설명은 취득 의뢰인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되고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은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해야 되고요. 확인 설명서 교부는 중개 완성되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확인 설명서 작성해서 교부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1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비주거용 건축물이죠. 비주거용 건축물입니다. 1번 대상 물건의 표시는 대장을 보고 확인을 한다. 그 다음에 2번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 환경 조건에 관한 사항을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적는다. 네, 이게 틀렸네요. 비주거용이라고 했죠? 이의 서식입니다. 이의 서식은 도배 상태, 환경 조건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일의 서식은 다 기재하죠. 벽면, 바닥면은 이의 서식도 기재를 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유치권, 주택임차권 등의 등기되지 아니한 권리는 매도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란에 적는다. 예, 그렇습니다.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등기부 기재상에 기재하면 되겠죠. 따라서 임차권의 경우 등기된 임차권은 기본 확인사항이고 등기 안 된 임차권은 세부 확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되는 내용이고요.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 혼자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4번에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은 개업공개사가 조사하여 토지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란에 적습니다. 그리고 5번 서명 및 날인란에는 공동중개한 개업공개사와 해당 중개물을 수행한 소속공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입니다.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이란 의뢰인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개업공개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할 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이죠. 그래서 권리관계의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 요건 기본 확인사항이고요. 권리관계니까 성관계 있는지 없는지는 의뢰인한테 물어보거나 그 집에 직접 들어가 봐야 되죠. 들어가려면은 주인 들어오려고 비밀번호나 이런 걸 가르쳐줘야 문을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난방 방식, 연료 공급, 그 다음에 가스 요거는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비선호시설은 주인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열병합 발전소나 쓰레기 소각장 이런 것들은 의뢰인한테 물어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개업공개사가 직접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 혼자서 알 수 있는 게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건 확인설명서 서식을 보고 풀어야 되니까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 개업공개사의 중개로 단독주택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우리 핵심 비교정리 9번에 있죠.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이렇게 했습니다.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사항,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기재되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1번은 틀린 거 했는데 1번은 기재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개업공개사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5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지 아니하였다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개업공개사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는 게 3개입니다. 보정설정 증명서류, 확인설명서, 계약서, 쌍방교부입니다. 요 3개만 쌍방교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정한 표준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이게 X네요. 표준서식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현재 권장하는 계약서 없습니다. 만약 권장하더라도 권장사항은 따르지 않아도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임의적 취소, 거짓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으면 개업공개사는 임의적 취소,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8번 문제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기 위한 업무보정 설정 신고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등록은 해야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정가입할 수 없습니다. 지역농협의 경우 1,000만 원 이상 보정 설정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공제가입한 개업공개사로서 보정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정 설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입니다. 만료일까지.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을 위한 보정 설정을 안 하면 등록 취소해야 된다. 이게 X네요.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정 설정을 안 하면. 보정 설정은 해놓고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가 되죠.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증관계 정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손해배상하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보정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9번 문제입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이기 때문에 권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개업공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예. 언제까지?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네,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죠. 계약 성립될 때까지 아니라 이거 예치인데 오타네요. 오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치하도록,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험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없다 했는데 할 수 있습니다. 예치명의자가 누굽니까? 예치명의자. 개공은 신체보전. 개공은 신체보전. 우리 핵심 비교정리 16번에 맨 밑에 까만별표 동그라미 1번에 있죠. 개업공개사, 공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 신탁업자, 채신관서, 보험회사, 전문회사, 개공은 신체보전 명의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신관서 명의로 할 수 없다도 X가 되겠습니다. 5번 외도인은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없지만 거래 당사자 1인의 위임을 받은 공인중개사 X네요.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 명의로는 예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틀렸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지행위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등록관청은 보조원이 금지행위를 한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니까 직원이 잘못하면 사장이 한 걸로 보니까요. 그 다음에 2번 소속공개사는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면서 쌍방대리 하면 안 된다. 예, 일방대리는 가능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됩니다. 보수를 초과해서. 자, 그 다음에 4번 보조원이 임대업을 겸업해도 금지행위 법제 33조 금지행위는 아닙니다.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죠. 법인이 만약 겸업을 하면 안 되는 걸 겸업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개업공개사가 다른 개업공개사의 공동중개 제한을 거부하는 경우 금지행위로서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게 틀린데요. 공동중개하자 이거 청약을 했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계약이잖아요. 공동중개하고 안 하고는. 나 공동중개하기 싫다 이렇게 한다고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다만 친목회 회칙으로 비회원하고 공동중개하면 안 된다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제재를 가하면 그거야 안 되죠. 그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체 구성은 이외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다른 개업공개사가 공동중개하자 하는데 거부해도 상관없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